오늘 발표한 논문은 디노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티 모델스라고 줄여서 DDP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유리스프스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이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수식이 굉장히 많은 논문인데, 그 수식의 어떤 유도보다는 어떤 그런 수식에 대한 의미론적인 관점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디퓨전이라는 걸 저희가 상기를 시켜 봤을 때 이제 어떤 분자들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이 될 때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스트럭처가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미지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그 어떤 형태는 굉장히 유니폼한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DDPM, 즉 저희 컴퓨터 비전 이미지에 갖고 오면은 그 유니폼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다고. 근데 이제 양자역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미시시계, 즉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미시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분자 위치를 결정을 할 수 없다가 전제가 깔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산을 할때 정말 아주 작은 시퀀스에서 어떤 한 분자가 확산이 될 때 이 다음 그 상태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 살펴보면은 어떤 원본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정말 작은 이 스텝으로 나눠서 거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더하게 되면은 충분한 시간, 이 타임 스텝이 흐르는 뒤에는 이미지가 가우시안 노이즈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이제 반대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얼마만큼 더해주는지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원래 원본 이미지로 다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디퓨전이고, 디퓨전 모델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월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로 나뉘게 되는데, 포월드 프로세스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노이즈를 인풋에다가 노이즈를 점점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걸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제 디노이징을 하는 게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포워드 프로세스 먼저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정말 작은 시퀀스 내에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렇게 노이즈를 점점 더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요 밑에 식이 가우시안 커널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는 식인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xt 기분 xt-1, 즉 이제 xt-1 노이즈가 약간 덜 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노이즈가 조금 더 낀 이미지는 이런 식을 가지고, 이 식은 원래 이 xt에 있었던 거기에다가 이 1-베타 t 이 코피션트를 xt에 곱하면서 이전의 값을 약간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에 이제 베타 t가 있는데, 이 베타 t의 의미는 뭐 사람들마다 이제 정의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이미지에다가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줄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얼마만큼 만에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 유니폼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미지로 갈 것인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둘 다 존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의 어떤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만약에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타임 스텝 1부터 캐피탈 T까지의 그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각 커널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유도를 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여기 원본 이미지에서 그냥 이미지에서 이제 이 노이즈로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만 노이즈를 조금씩 더한다면은 특정 어떤 타임스 t로 노이즈를 또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DDPM의 주된 시도가 주된 시도이고요. 이제 이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아까 그 한 타임 스텝에서의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한 식인데 이걸 쭈르륵 정의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결국 가우시안 커널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특정 타임 스텝 t까지의 노이즈에 대한 분포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되고 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되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베타에 대한 값을 DDPM에서는 베타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게 베타 스케줄링이 뭐냐면, 그 처음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베타를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설정을 하고, 이 노이즈로 점점, 유니폼한 노이즈로 점점 갈 때는 베타를 조금 늘리면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베타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특정 타임 스텝 t에 노이즈를 더한 값을 저희가 구해주면은 이게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밑에는 앞서 언급했던 그 특정 타임 스텝 t까지의 노이즈를 한 번에 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인데 저희가 코드를 그 DDPM 코드를 보면은 그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노이즈를 점점 더한다고 했는데 노이즈를 점점 더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신경망이나 그런 게 이제 안 쓰이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이 쉬운데 반대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그 역과정을 굉장히 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것은 given xt 즉 노이즈가 조금 더 낀 그 이미지에서 그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지워진 데이터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표현한 식인데 이제 x 캐피탈 t에서 시작해서 노이즈에 가까운 이미지 XT까지 가는데 이제 노이즈가 약간 제거된 이미지 T 마이너스 X가 나온 확률들의 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저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평균, 즉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한 타임 스텝에서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의 과정을 알게 됐고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오브젝트 펑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VA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VA처럼 어떤 그 P 세타 X가 있을 때 이 P 세타 X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DDP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식이 그 어퍼 바운드와 엘보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 수식을 각설을 하고 그 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면은 밑에와 같은 로스텀이 완성이 됩니다. 이 로스텀에서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앞에는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 x 캐피탈 t 기분 x 0 즉 이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노이즈 캐피탈 t 타임스텝 캐피탈 t에 해당하는 노이즈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저희가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이 x 캐피탈 t는 마찬가지로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과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시를 구하면
거의 0에 가까운 함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리버스 과정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낀, 노이즈가 조금 더 낀 게 주어졌을 때 노이즈가 아예 안 낀 걸 구하기에는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텀은 인터랙터블 텀으로 두고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요 텀입니다. 요 텀을 또 수식을 좀 각설하고 전개 궁금하시면 멈춰서 보시면 이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밑에입니다. 이 밑에 이제 보면은 결국 이게 KL 다이버전시의 이 앞에 있는 텀이 그라운드 트루스, 즉 이 포워드 프로세스의 한 커널이 되고 그 커널과 리버스 프로세스의 똑같은 타임 스텝의 그 커널의 KL 다이버전시를 줄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구해야 된 거는 구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어떤 노이즈가 꼈는지를 프레디티. 한 가지 질문. 예. 저 왼쪽 텀이 요거 말입니까? 요거? X0가 원래 이거 말입니까, 교수님? 네. X0가 이제 원래 영상. 원래 영상이 주어졌을 때 원래 영상과 T에서 타임이 주어졌을 때 XT-1을 구하는 거랑 네. 그냥 XT만 주어졌을 때 XT-1으로 가는 거 사이의 분포이 똑같잖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은 같은 타임스텝에서 요게 포워드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노이즈를 좋아하는 거. 요거랑 이거 그 두 개의 K의 다이어시를 모아서 두 개의 K의 네. 그러면 포워드가 왜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각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각설을 했는데 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포워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 식을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포워드라고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트랙터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구할 수 없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아는 걸로 바꿔서 전개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고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박스가. 근데 이제 저자들은 이 두 개를 그래 평균을 구해도 되고 어떤 노이즈가 꼈는지를 구해도 되는데 어떤 노이즈가 꼈는지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고 얘기하는 DDPM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아까 저희가 어떤 한 특정 타임스텝 T까지 노이즈를 한 번에 더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타임스텝 T에 해당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노이즈가 꼈는지 즉 이 디퓨전 모델이 뱉는 아웃풋 뭐 유넷을 쓰긴 하는데 유넷에 뱉는 아웃풋은 어떤 노이즈가 꼈냐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요건 이제 트레이닝 때는 이제 매 스텝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하나 이 엡실론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뜻하고 하나 샘플링해서 그것을 타임스텝 T에 맞게 넣어가지고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하고 네트워크가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예측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샘플링 때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기반으로 수식을 전개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평균을 기반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제 유넷을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일단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한 번에 입혀가지고 X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가 타임 스텝인데 몇 번째 타임 스텝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포지셔널 인베딩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뱉는 아웃풋은 어떤 노이즈가 더해진 건지 프레딕트를 하는 게 DDPM의 어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는 간단히 살펴보면은 어떤 이 디퓨전이 포워드가 되고 리버스를 했을 때 이 타임 스텝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노이즈에 가깝다가 조금씩 생성될 때는 여기서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 노이즈에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조금 더 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서 뱉어내는 게 그래 고양이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하이 프리퀀시의 고양이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DDPM.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몇 스텝 T가 몇 정도? 보통 1000으로 두고. 네. 네.
그거를 작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자, 작게 원래 1000인데 뭐 이게 DDPM의 주된 시도 중에 하나가 그 아까 특정 타임 스텝 T까지 노이즈를 한 번에 더해서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으로 100번만 하게 하면 빨라집니다.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저건 그럼 속도 빠르려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다음에 컨트롤 넷에서 한번 저거는 컨트롤에서 오면 안 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어떤 Q가 포워드 프로세스, P 세타가 리버스 프로세스, 네네. 세타가 뭘 얘기하는? 이거 세타 말입니까? 이 세타가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해요. 네. 네네. 그 다음 스텝이 기본인 상태에서 그 전 스텝을 찾아가는 과정이 Q. Q가 여기서 이제 어노테이션이 보면은 Q가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가 리버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게 스피드 동이다. 그게 동일한 게 아닌데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게 GT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P 세타가 Q랑 똑같아지게 하지만 사실 이 DDPM 논문을 다 이해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30분밖에 없고 그러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파라미터가 아니니까 네. 리버스 프로세스에 있는 파라미터가 맞습니다. 옵티마이즈가 아니면 값을 아니 이게 아니고 포워드 자체는 그냥 뭐 조금씩 더 네, 그냥 더해주는 거. 그냥 코드도 보면은 그냥 define 그 DEF로 해가지고 그냥 그 넣어서 그냥 조금 더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GT인 거죠. 네. 근데 리버스는 어려우니까 노이즈가 더 있는 거를 줄이는 노이즈. 맞습니다. 그걸 네트워크로 그럼 네트워크가 1000개인 거야.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타임 스텝 그 한 사이마다 유닛이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아까 타임 스텝 키를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보내가지고 해서 T가 몇인지를 포지셔널 인베딩하고 네트워크 하나만 해서 그거에 각 키에 맞게 피처 할수 있게 코드는 되게 간단하게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